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8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녁쯤이죠. 선거법이 정말 난장판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4+1이라고 하는 뭐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일종의 연정 뭐 이런 개념의 그 단체도 아니죠. 뭐 그런 어떤 정치 집단의 연합 뭐 이런 곳에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죠. 제1야당과는 아무런 대화나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 뭐 이게 뭐 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런 걸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실책은 그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모두 다 연합하도록 손 놓고 있었던 한국당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국회는 어차피 다수의 표결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모든 정당과 모든 정파를 적으로 돌리고 과연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한국당도 이 점을 반성해야 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100%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굴러가느냐는 것은 사실 그들 머릿속에도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 수뇌부, 한국당 수뇌부의 머릿속에도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난장판 속에 통과시킨 선거법의 후폭풍, 이게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이 안 될 것입니다. 이른바 정무적 감각을 지금 발휘해서 앞으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동안 정치부 기자 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죠. 우선 첫 번째, 31일로 예상이 돼 있죠. 공수처법 처리. 독소조항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그건 명백한 독소조항이죠. 자, 그 공수법적 처리 뭐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주승용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일각에서 공수처법에 정말 문제가 많다, 독소조항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적, 이 또한 타당하다. 왜 그러냐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독소조항이기 때문이죠. 검찰 수사의 검열기관이 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하위 공직자 수사를 하다가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가 툭 튀어나오면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공수처에. 그럼 공수처에서 그걸 보고 아, 이거 검찰에 그냥 맡기면 또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손대는 것 아니야. 그럼 가져와.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러고 검찰은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임명하는 데에 제동장치는 있죠. 뭐 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고 그 6명 중에는 뭐 야당 추천도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4+1 체제라고 한다면 야당 추천은 무의미합니다. 그럼 반대할 사람은 한국당 하나밖에 없고 대한변협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 중립입니다. 그러나 대한변협회장도 어찌돼서 또 여당 편을 만약에 든다고 한다면 뭐 6명은 그냥 채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쪽 인사 2명, 민주당 추천 2명, 그럼 4명은 이미 확보가 된 거고요. 거기다가 변협회장 야당 추천 하나, 근데 4+1이면 야당 추천 하나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변협회장 한 사람만 여당 쪽 손을 들어주면 한국당 혼자 아무리 반대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해봤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민주당 추천 인사, 한국당 추천 인사가 2명이 추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민주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보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변협회장이 야당 손을 들어주면 추천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변협회장 그것도 야당 손 들어주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미칠 것이다.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위부가 될 가능성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24조 2항이 독소조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거 독소조항이 아니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법을 좀 안다는 사람은 다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제 찜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정의당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정의당이 이제 두 번째 안건이니까 이거를 손을 들어주자니, 이 통과된 선거법에 따르면 결국은 비례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전담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비례한국당 창당은 이미 한국당에서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부인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31일에 만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돌변할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금방 돌변하진 않죠. 여론의 추이를 보겠지만,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통과된 선거법이라는 의미, 이 의미는 결국 정의당 또는 바른미래당 이런 쪽의 의석을 대폭 늘려준다. 왜냐하면 비록 30석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의석이 늡니다. 그걸 기대하고 공수처법에 정의당이 지금까지 그 만난을 무릅쓰고 찬성을 했는데,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이 창당되면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찬성에 대해서 정의당은 찜찜한 속에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을 해줄 텐데, 찬성한 그 이후 정의당은 정말 허걱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 사태는 조만간에 드러날 것이다. 아마 제가 예측한 데는 두어 달 내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게임의 룰이 이제 완전히 변경된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말하면, 축구 경기를 전반에 한 30분, 아니 전반도 아니군요. 전반 끝나고 후반에 한 1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룰이 변경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웬만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골 에어리어 안에서 자기가 의도를 가지지 않는 한 손이 닿아도 상관없다.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민주당은 손을 이렇게 슬쩍슬쩍 대가면서 축구를 하는데, 한국당이 손을 안 댄다? 우리는 정통 축구를 지향할 거야. 그럼 게임에서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의 룰에 따라야 한다. 그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는 공언만 하고 말았지만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마 착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례민주당은 안 나오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럼 비례민주당은 만약에 공식화되면 이제 4+1 체제는, 물론 4+1 체제라는 것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냥 임시기구인 셈인데, 가건물인 셈이죠. 그건 만약에 비례민주당 창당 얘기가 공식화되면 이거는 정말 공식적으로 균열될 것이다. 없던 일이 될 것이고, 오히려 정의당과 민주당이 가장 첨예하게 싸울 것이다. 정의당은 약속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아니 그 약속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다 지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이것은 선거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4+1 체제는 물론 균열되고, 그러니까 4+1 체제가 선거 공조로 연결될 가능성 없다. 오히려 가장 극렬하게 싸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의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은 계속해서 민주당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으로 규탄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 통합보다는
균열 쪽으로 갈 것이다. 이제 여당이 그동안에 4+1 체제를 주도했었는데 이 4+1 체제마저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 여당과 준여당 사이의 공조가 완전히 깨지고 과거 같으면 선거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통합진보당하고 그때 뭐 민주당하고 선거 공조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의 선거 공조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진보가 이른바 진보가 분열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보수 쪽은 통합될 것이냐? 보수 쪽도 통합이 안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각자가 이 다당제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그걸로 30석을 나누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일종의 명망가형 정당을 만들면 그 명망가 한두 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굳이 통합해서 다른 정당의 어떤 부속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런 점이 바로 다당제를 부추길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는 아마 역대 최다 정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에는 21개의 정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정당이 참여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1개의 정당이 여기저기에서 하여튼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례대표를 배분받은 정당이 4개 정당입니다. 왜 그러냐? 비례대표는 전체 정당 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해야 됩니다. 3% 이상. 간단한 거로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 총선에는 최다 정당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4개입니다. 34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정말 몇 개 안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무슨 통합진보당,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34개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고 KBS가 이들 정당한테 그 정당이라는 곳이 이제 5곳의 시도당을 우선 5곳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원이 5,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물어보니까 현재 12개 정도가 이게 또 3월 27일까지 그러니까 그 선거일 공고를 할 때까지 창당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물어보니까 12곳이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건대는 12곳 훨씬 넘을 겁니다. 그냥 일단 해놓고 보자. 왜 그러냐면 명망가형 정당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3%만 넘으면 의석을 배분받을 가능성이 한 석이라도 배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에 자기가 당 만들어서 이름만 조금 있으면 당대표 식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전국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군데나 뭐 100군데 정도만 공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씩 얻은 거 가지고 잘하면 한두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아마 선거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뭐 이렇게 긴 투표용지 들고 나와서 뭐 이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가능성까지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그 투표용지를 보면 35cm 한 24개 정당 정도까지만 이 한 투표용지에 들어가면 기계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으면 수개표 방식으로 해야 되죠. 지금도 분류는 수개표로 하고 이 셀 때만 기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시간은 훨씬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 20대 총선,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 그러니까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몇 석을 얻을 것이냐 내년 총선에서. 근데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115, 한국당이 111, 국민의당이 52, 그러니까 이게 바른미래당이겠죠. 정의당이 6석에서 11석, 굉장히 많이 늡니다.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2석,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죠.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제의 어찌 보면 그 그늘입니다. 그늘. 왜 그러냐면 이게 룰을 바꾸는 바람에 의석이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국민들한테 갑자기 무슨 인기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 룰을 바꿈으로써 몇 골을 더 넣은 셈이 되는 거죠.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례한국당만 만들었다. 그러면 한국당이 1당이 됩니다. 지역구에서 108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 30석 중에 15석을 가져갑니다. 물론 17석은 또 비례로 나누니까 그거하고 이 연동형하고 합치면 15석. 그래서 123석. 123석.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1당이 됩니다. 1당. 이걸 그냥 보고 두겠습니까? 민주당이 반드시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가 공수처법 찬성해 준 거 이게 완전히 허당이었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아이템으로 이 난장판 속에 통과된 선거법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작업, 보완작업을 거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